안녕하십니까. ISMSP 윈의 김창중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보안 컨설팅 회사 창업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안 컨설팅 회사를 제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보안 컨설팅 회사의 대표분들을 만나 뵙고 제가 배운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컨설팅 회사를 창업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기존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본인의 조직을 갖추고 본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자유로움이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한번 그 자유로움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을 같이 살펴보시죠. 창업은 누가 할까요? 이제 창업의 필수 요소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대표분들이 타고 계시는 이제 벤츠 자동차, 그리고 이제 대표분이 말끔히 차려입은 저 양복, 수트, 그리고 회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풍부한 창업 자금, 자본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로서 전문가다운 포스,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한마디로 돈도 없는데 어떻게 창업을 한다는 말인가,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사실 이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도 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벤츠 자동차 안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수트 안 입고 티셔츠 입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창업 자금 없이도 창업한 분들도 계시고, 전문가답지 않고 좀 아저씨 같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갖춰지면 더욱 확률적으로 좋은 건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업을 어느 정도 영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갖춰지는 모습을 볼 뿐입니다. 누가 사업을 할까요? 제가 이제 사업하는 분들을 많이 본 바로는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합니다. 오타쿠 같은 분들, 좀 독특한 분들이죠. 이제 본인이 이제 기존 시스템적인 회사에 이제 길들여지기 싫은 분들, 본인만의 그런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은 분들, 그리고 좀 야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업을 오히려 더 하고요. 대안이 없는 분들, 정말 어려운 곳까지 떨어졌다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빚더미에 앉거나 이런 노숙자 같은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성공을 해서 자리를 잡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일 확률적으로 떨어진 게 쫄보, 이거 개복치죠. 새가슴, 겁이 많은 사람, 이런 분들, 주로 안정된 직장에서 자리를 잡은 분들, 이런 분들이 사업하기가 조금 확률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한 3, 4일 정도면은 회사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이제 컨설팅 리더, 이제 영업, PM, 엔지니어, 다양한 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죠. 이제 컨설팅 리더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관리를 잘합니다. 조직원을 육성하고 조직원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부여하고 챌린지를 하고, 이런 게 좋죠. 실무 역량이 이제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컨설팅 리더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실무를 가끔씩 참여를 하면서 실무 역량을 유지하면 충분하고요. 영업 출신 분들은 이제 사업 수주를 중심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영업을 잘 하시죠. 기술적인 전문성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을 좀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기술적인 장표를 좀 작성을 한다거나 프로젝트 어느 정도 참여를 한다거나 그러면 될 것 같고요. PM 출신은 이제 관리 전문성, 관리를 잘 하시겠죠. 프로젝트 관리라는 게 일정, 비용, 그리고 뭐 리스크 관리, 인력 관리,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리딩이 전문성이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또 행정 업무는 소홀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약 관리, 회계 관리, 뭐 이런 것들, 고객 관리, 이런 것도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엔지니어 출신은 기술 전문성 중심이죠. 그래서 기술 문제는 창의적으로 해결을 잘 하시죠. 그런데 이제 관리 능력이 또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맡은 부분을 전체를 이걸 다 할 줄 알아야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다양한 역할에서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제 보완을 하면서 이제 완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이 요건들이 최소한 한 80% 이상의 대안으로 본인이 할 수 있어야지 1인 기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 가지에 특별하다, 그러면 이제 일반 회사에 작은 회사라도 C 레벨로 해야죠. 뭐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CTO, 영업 출신 같은 경우는 뭐 CFO나 PM 출신 같은 경우는 뭐 딜리버리를 하는 본부, 딜리버리, 컨설팅 리더 출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CHO에 좀 가깝겠네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하려면 이 능력들을 다 보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금방 창업할 수 있습니다. 창업의 간단함. 그래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럼 사명 정하고 업태 정하고 사업장 주소지 정하면 3, 4일이면은 회사가 바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나 CEO 됐어, 이렇게 명함도 파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이제 국세청 홈택스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업자 등록, 여기서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혹은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개인은 너무 간단해요. 개인은 사실 사업자 등록은 쉬운 거예요. 이건 왜 쉽냐?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줄 사람, 세금 내주시겠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업자 이름 제가 정하게 해줄게요.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죠. 이제 정관이 있어야 되고, 주식이 있어야 되고, 또 등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긴 한데, 개인 사업자는 굉장히 쉽고 법인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등록 자체는 쉬워요. 네, 사업자 등록 내는 거 거의 돈도 안 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에 상호명, 주민번호, 이름, 이거 세 개가 지금 필수잖아요. 그리고 주소지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사업장 정보 추가 입력 이런 것들 있고, 개업 일자, 종업원수 타임자금 이런 거는 또 그거잖아요. 필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업종 선택. 그러면 서비스업, 그 중에서 개발, 교육, 컨설팅, 여러 가지 업태가 다 있습니다. 업태, 업종 이걸 정하는 건데, 이 분류 코드를 보시면은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창업은 너무 쉽죠. 3, 4일이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창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업 운영의 필수 요소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일단 돈을 버는 거, 그 중에서 원가를 제외하고 남기는 거, 이익, 이거죠. 장사 처음이지 이렇게 백종원 씨가 하는데, 처음이면은 매출과 이익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죠. 사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고객, 사주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서비스, 팔 것, 그리고 자원, 쓸 것. 이제 처음 할 때는 이 고객이 중요합니다. 고객에 따라서 서비스는 바뀔 수가 있어요. 자원도 그에 따라서 다시 만들어 갈 수가 있고, 이 수요자, 고객, 이용자, 고객사 같은 경우는 B2, B겠죠. 이용자 같은 경우 B2C. 그래서 인지도가 있거나
친분이 있거나 회사 인지도나 아니면 대표의 친분, 레퍼런스, 사업 실적, 평판 이런 것도 있으면은 좋죠. 서비스 팔 것, 서비스 오퍼링이죠. 제공할 수 있는 거. 이거 이제 컨설팅 실력이겠죠. 방법론이 좋고 허드렛 일. 이게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이 뒤치다거리처럼 손이 많이 가는 거를 잘해주는 것도 실력이에요. 정말 좋은 방법론을 썼다 하더라도 컨설팅이란 거는 이제 고객의 입맛대로 잘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방법론보다 허드렛 일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물론 전문성이나 프로젝트 관리 능력, 서비스 마인드, 에셋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 더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쓸 것, 그래서 업무 자원, 그러면 사무 환경, 인력. 그래서 인력에는 이제 키맨 있어야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에이스로 구성이 되기가 어렵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더 좋은 처우를 받기를 원하고 더 좋은 회사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통 다 그래서 보통 2대8 정도 되잖아요. 20%의 키맨과 80%의 평범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0%를 어느 만큼 이제 에이스로 만드느냐, 그게 이제 대표의 능력이죠. 뭐 PC나 차량이나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유형의 자산이죠. 이것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좀 무형의 자산에 가까울 수 있어요. 비전. 이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뭐 회사 인원을 50명으로 늘리고 매출을 100억으로 늘리고 5년 안에 뭐 이런 비전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미션, 어떤 뭐 컨설팅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 이런 데서 나만 찾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업하는 사람의 대표들, 성공한 분들의 조언을 들으면은 좀 구체화될 수가 있고요. 열정 중요하죠. 사업가 정신, 집요함. 이제 어떤 건물에 이제 청소를 하는 분들은 이 대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 것과 아니면 월급을 주는 사람 것은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더 꼼꼼하게 하고 더 집요하게 하고 더 빈틈없이 하고 더 완벽하게 하고, 이런 열정, 사업가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제 기획, 아이디어를 얻어야죠. 아, 요즘 시장은 어떻고, 우리의 강점은 어떻고, 우리의 단점은 어떻고,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들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거, 이런 동향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 있는 이 기획 능력 중요하죠. 관리 능력, 이거는 이제 스프레드시트, 우리 엑셀로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하는 내용들을 다 나열을 한 다음에 그래서 계속 분석을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지금 자금이 부족하니까 자금을 끌어와야겠다.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을 끌어와야겠다. 프로젝트를 언제까지 끝내야겠다. 이런 관리 능력, 회계,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적 네트워크. 우리가 이제 고객사나 그런 프리랜서 그룹이나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동종 업계 사람이나 그리고 뭐 키사나 뭐 TTA 이런 당국, 뭐 과기정통부나 금보원이나 이런 쪽에 네트워크, 안부 인사 잘하고 방문 잘하고 그런 거죠. 사실 뭐 일도 잘해주는 것도 있고 이런 거를 또 잘 해야죠. 부침성이 좋아야 되죠. 그리고 신의, 이제 트러스트죠. 약속을 자주 한 다음에 지키는 것도 자주 해야죠. 약속을 안 하고 뭐 어기는 게 없는 것보다 약속을 한다는 건 베네핏을 준다는 거잖아요. 베네핏을 주겠다 하고 그걸 다 지키면서 신의를 가졌다는 걸 증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실, 일을 열심히 해야겠죠. 이제 회사에서 하는 거랑 본인의 사업을 끄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 뭐 셀트리온의 그 서정진 회장인가? 지금 뭐 한 거의 10년 동안 주말에도 항상 나오고 뭐 명절에도 나오고 일을 엄청 많이 하는 거죠. 잠을 줄이고 일을 많이 하면 잘해집니다. 뭐 당연한 거죠. 많이 하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일은 잘해져요. 친절함, 역지사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기본은 도와주는 거예요. 고객을 도와주고 조직원을 도와주고 동료 도와주고 이런 친절함, 배려죠. 친절함이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고 그게 무신경한 게 많아요. 무신경한 거. 세심함이 부족한 거죠. 그러려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배려해야겠다. 상대의 마음은 어떻겠다. 이런 심리학이나 이런 거를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면은 이런 것들 이제 모두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사의 체계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일단 기술이나 서비스 방법론을 연구해야겠죠. 서비스 오퍼링 어떻게 가져갈 거냐? ISMSP 인증 컨설팅 방법론, 정보보호 마스터 플랜 방법론, 인프라 웹 취약점, 뭐 전자금융 감독 규정, 신용 정보 감독 규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ISMSP 컨설팅을 한번 해봐야 돼. 수행도 안 하고 뭐 사업이 되나요? 한번 수행을 해야죠.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사실 해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해보지 않았으면 그 두려움이 말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PM으로 해보는 게 좋죠. 그러면서 에셋을 정리하는 거고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는 정보보호에서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어떤 우리가 로드맵을 가지고 올해는 뭐 어떤 걸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행 계획은 어떤 걸 세우고 이제 플래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해보면은 당연히 유리하죠. PM으로. 근데 이거 안 해봤을 때 어떻게 하느냐? 컨설팅 산출물을 봐야 돼요. 결국에 이제 산출물 싸움이거든요. 산출물을 보면 이제 인터뷰도 할 수 있고 사전 준비도 할 수 있고 보고를 할 수 있죠. 이 산출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프라 웹 취약점 방법론 이것도 산출물이 중요한데 이건 좀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안 컨설팅 회사에서 보통 이제 취약점 진단 컨설턴트를 육성을 하는 거죠. 뭐 3개월에도 하고 6개월에도 하고 뭐 계속 늘려 나가는 거죠. 이 취약점 진단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뭐 제가 이제 느끼는 건 한 3개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와요. 근데 여기서 뭐 3개월 자기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1년, 3년 지났는데도 거의 올라간 게 거의 없는 사람도 있고 뭐 몇 년에 따라서 확실하게 취약점을 진단하는 능력이나 해킹 방어하는 능력 그렇게 보는 눈이 높아진 사람도 있고 이 편차가 너무 심해요. 사실 뭐 다른 것도 그렇네요. 사실 보니까 그래서 전자금융 감독 규정 이런 거는 이제 핀테크 특히 이제 모바일 쪽에 그런 게 많고요. 그리고 신용정보 감독 규정 이런 거는 마이데이터 본인 신용 정보업 이런 거죠. 이런 쪽에. 그래서 하나의 업무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건 본인 서비스 오퍼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 업체가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한 100개에서 한 300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300개. 여기서 1등을 해야지 컨설팅 회사를 차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몸빵이에요. 몸빵. 컨설팅 에셋 괜찮고 정말 고객 잘 응대를 하고 물론 기술도 있어야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몸빵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정말 그렇게 갖춰진 데가 얼마큼 있느냐 그러면은 또 좀 그렇긴 하지만 많이 실망스러운 것도 또 사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교육이나 채용 그래서 인력 확보를 해야죠. 일단 본인이 1인으로 해서 컨설팅 PM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러면 사실 회사만 다른 거지 인력 확보해서 본인 회사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원 채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ISMS P에서 인증 심사를 했을 때 마음 맞는 그 메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제안을 하는 거죠. 지인을 하면 가장 좋고, 예전에 프로젝트 했을 때 눈여겨봤던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공고를 낼 수도 있어요. 회사가 없겠죠. 바로 창업했는데. 그러면 잡코리아나 사람인이나 뭐 이런 데 내는 거죠. 뭐 스카우팅, 업체 스카우팅을 낼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 리멤버나 블라인드나 이런 데다가 약식으로 하는 거, 링크드인. 면접을 봐야 되고, 또 채용 계약을 해야 되고, 평판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뭐 채용이 된 다음에 OJT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 보면 복잡하죠. 무슨 채용까지 다 신경을 쓰냐. 이제 중요하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PM이나 PL을 육성해야죠. 이제 고객 응대 교육, 보고서 처세술. 큰 회사의 자기 팀원이나 일원이었을 때는 대충 해도 되는데, 이제 작은 회사의 일원이었을 때는 한 명 한 명이 정말 여왕벌, 장수 말벌처럼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내부, 외부 교육, 이런 기술 교육이나 세미나나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걸 취득해서 또 전문성도 높여야죠. 재무나 법무나 이런 업무 프로세스, 그래서 프로젝트, 계약 프로세스, 회계, 출장, 법무, 이런 것들. 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나 기술 서비스 방법론만 있으면 되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처음에 안 해봤던 분들은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기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이제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방법론을 축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스, 직원을 확보해서 위임하자. 회사가 효율화되면 이제 재무나 법무 단계로 전환한다. 그 이후에는 이제 고객 영업이나 신사업 기획, 이런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고, 이제 기술 서비스 방법론 이쪽은 이제 후배한테 어느 정도 위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 채용, 이제 재무, 법무 이런 것들은 이제 격리 부서 직원한테 이제 좀 넘기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창의적인 일에 이제 대표가 되면 몰두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를 효율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자 등록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이지. 서비스 오퍼링 뭐 할만해요. 미디움. 자원 확보도 뭐 할만해요. 미디움. 가격 정책 뭐 이것도 어느 정도 할만해요. 시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보다 좀 싸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원가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좀 싸게 해야 되겠죠. 첫 매출이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업 매출에서. 사업에서. 그다음 사업 영위, 미디움. 첫 매출일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객사랑 지인 회사를 뚫어야 돼요. 이 사람 다 알아. 에이스였어. 회사 소속일 때 2천만 원이었는데 뭐 지금 1,20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팀장한테, 우리 실장한테 설득할 수 있겠는데 800만 원 절약하는 거잖아. 똑같은 사람. 나 이 사람은 실력은 내가 충분히 아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보통. 이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지인 회사 같은 경우는 미팅만 시켜줘도 감사합니다. 이제 가서 소개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견적만 물어보셔도 감사합니다. 견적 발행하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입찰에 참여만 시켜주셔도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면 굉장히 크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정식 플레이어로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하면 정식으로 이제 업체 등록이 되잖아요. 거래 업체 등록. 이게 되게 큰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견적 내면서 진검승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에 계약을 안 해주면은 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입찰에 정식으로 참여만 시켜주면 계약을 못 하더라도 회사의 이름을 알리고 플레이어로 된 거기 때문에 이 감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입찰하고 제안서 쓰고 발표하고 이럴 때 비용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런 노력이 없이 회사가 굴러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업한 사업가를 만나면은 이제 알려준다. 이거는 이제 좀 잘못된 거네요. 제가 이거 코멘트 이거 예전 거를 했는데 시작이 중요하다는 게 처음에 첫 매출을 일으키는데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창업을 여기서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다니고 있을 때 이런 고객사나 지인 회사에서 이런 기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포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갈 때 어느 정도 이제 좀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미뤄질 수도 있고 백지화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개를 좀 잡아놓으면 좋겠죠.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도 봄은 온다. 보안 컨설팅 시장의 성수기는 보통 6월에서 11월, 보통기는 3월에서 5월, 비수기는 12월에서 2월. 그러면 이 봄에 창업을 해야 되죠. 봄에.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봄이라는 게 성수기. 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수기에는 인지도 레퍼런스가 적어도 매출이 난다. 그래서 창업 결심을 12월에서 1월 비수기 때 하는 거예요. 추울 때 사람 뽑고 단련시키고 고객 확보하고 사업 계획 세우는 거 도와주고, 그래서 서비스 오퍼링을 1월에서 2월 달에 이제 단련을 또 시키는 거죠. 산출물이나 방법론이나 또 단단하게 하고, 그래서 인력 채용이나 전력화를 2월에서 4월 빨리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길게 안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창업 결심이랑 서비스 오퍼링은 조금 회사 다닐 때, 그리고 이제 나올 때 정도 전에는 여기서 이제 창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이제 시작을 성수기에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수기를 노려서 미리 대응하자. 초기에는 대표가 직접 몸빵하고 월급 없이 다닌다. 그래서 대표가 되면은 보통 월급이 보통 1억에서 2억, 이런 사람 많은 사람 5억도 되죠. 근데 대부분 초기에는 월급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해야 돼요. 나는 1,500만 원씩 한 달에 매달 버는데 다른 친구들은 하나도 못 버네. 그거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가. 그리고 따로 강의도 다니고, 필요하면은 지금 물불 안 가리잖아요. 대리운전이라도 해가지고 몸빵 하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왜냐? 이제 직원들 월급은 밀릴 수가 없잖아요. 직원들이 저는 지금 안 받고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은 보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몸빵은 다 찾아다녀야 돼요.